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내 또는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침실에서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부부관계,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고민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는 충분히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여정을 함께하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여보, 당신 손길이 내 마음을 다시 뛰게 했어요. 64세 미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건넨 말입니다. 결혼 40년, 서로에게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대화는 줄어들고 침대 위에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의 부드러운 터치가 두 사람의 세월을 거슬러 마음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더 이상 당신을 애정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서로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부부 중 무려 73%가 부부관계의 냉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현역 의사로 40년 넘게 부부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의료진은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몸과 마음에는 숨겨진 쾌감 포인트가 있고 단 한 번의 섬세한 손길로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 결과 부부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정서적 안정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20년이 넘는 추적 조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그리고 더 깊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겁니다. 40분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비밀을 풀어보시면 오늘 밤부터 아내와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7세 조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구미에 사는 병철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며 침실에서도 서먹서먹해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점점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병철 씨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체가 변했고 자신의 에너지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 간단한 방법, 손으로 전하는 따뜻한 터치를 실천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조병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바라봐요. 요즘은 서로 손을 잡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식은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죠. 부부관계의 냉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난 부부들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당연함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자기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생활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의 몸은 섬세한 정원처럼 세심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둘째, 작은 터치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줄 수 있는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아내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이건 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의 부부가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대 이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부터 살펴볼까요? 당신의 손길, 혹시 잘못된 곳에 닿고 있지 않나요? 이 질문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 사이에서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손길의 온도, 압력, 속도, 위치, 타이밍 모두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50대 이후 아내의 몸과 마음은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신경 반응이 변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이 변화를 간과하고 예전처럼 강하게 빠르게만 접근하려 합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심지어 침대 위에서 대화마저 사라지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58세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수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자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의 목소리엔 답답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자주 접근하려고 했고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거리를 뒀습니다. 침실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차갑게 반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도 남편이 자신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건 매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질벽이 건조해지며 민감한 부위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감각신경계가 더 예민해지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리적 변화이며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여성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보다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더 갈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심리적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여성의 뇌에서는 친밀감과 신뢰가 신체적 반응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를 모르고 전이를 건너뛰고 바로 본행위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는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현을 조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심한 준비 없이 연주를 시작하면 아름다운 선율 대신 불협화음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의료진이 상담하는 부부들도 바로 이 점에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처럼 많은 남성분들이 더 강하게가 답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몸은 섬세한 정원과 같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부드러운 리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터치는 감각신경계를 자극해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29%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24% 높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부부간의 본능적인 친밀감을 촉발합니다. 이것이 신체의 신비로운 화학작용입니다. 반면 너무 강하거나 빠른 자극은 여성의 몸에 방어 반사를 일으켜 긴장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이 경직됩니다. 이 두 가지의 호르몬 상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민수 씨가 제 조언을 따라 부드럽게 손길을 시작한 후 아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아내의 눈빛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아내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유태영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식었다고 느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은 한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태영 씨의 문제는 너무 서두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전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했고 아내는 불편함을 느끼며 점점 더 거리를 뒀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벽을 보면서 누웠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태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성관계를 의무처럼 빨리 끝내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50대 이후 여성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보다 정서적 연결을 먼저 원합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건 여성의 신체 구조와 호르몬 반응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부드러운 터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스킨십은 뇌의 감정 중추를 활성화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높여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뇌에서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두르거나 강한 자극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몸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접근의 속도와 강도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공의 열쇠입니다. 태영 씨는 제 권유대로 아내의 손과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전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으며 "이런 시간이 그리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작은 손길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태영 씨는 계속해서 아내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은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조심스럽게, 리듬감 있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내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힘을 빼고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손길로 시작해보세요. 무엇이 변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섬세한 손길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환경에서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명과 음악과 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침실이 차갑다면 마음도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퇴근 후 늘 똑같은 일상,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서로 말없이 TV만 바라보는 부부. 이런 공간에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이 말하곤 합니다. 박사님,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침실,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50대 이후 여성은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의 질이 신체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제 환자 중 60세 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철 씨는 은퇴 후 늘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기 바빴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연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영철 씨의 목소리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조언을 드렸죠. 영철 씨, 오늘 밤 침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처음엔 영철 씨가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정말 부부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환경 변화만으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는 제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철 씨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믿을 수 없어요.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바라봤어요. 어제는 둘이 손잡고 옛날 데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짧은 변화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한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마음을 여는 첫걸음은 바로 환경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형광등, 어수선한 방, 혹은 쌓인 스트레스는 그 공간을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침실의 조명, 온도, 음악이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42%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해 침실의 환경만 바꿔도 부부관계가 42%나 개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대 이후 여성은 특히 안정감과 편안함을 원합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조명을 바꿔보세요. 차가운 백색등 대신 따뜻한 주황빛 조명, 사실은 60W 정도의 부드러운 전구를 사용해보세요. 방의 온도는 22도에서 24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몸이 긴장하기 마련이죠. 조명과 온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습니다. 백색 형광등 아래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치 회사나 공공장소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건 음악회장에서 선동적인 음악이 나오는 상황에서 로맨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따뜻한 주황빛 조명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이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경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디밍 기능이 있는 조명이나 작은 스탠드 형태의 조명을 추천합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더 밝게, 어떤 날은 더 어둡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잔잔한 음악을 준비하세요. 클래식이나 부드러운 재즈, 혹은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를 틀어보세요. 음악은 마음을 풀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잔잔한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1%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의 리듬은 뇌파를 천천히 변화시켜 심신이 이완되는 상태로 유도합니다. 음악의 박자와 속도가 느릴수록 더 큰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2세 은주씨 부부는 침실에 작은 스피커를 두고 결혼 초에 들었던 노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 첫 데이트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저절로 열렸어요. 추억의 음악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음악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슬픈 곡이나 외로운 가사의 노래는 피해야 합니다. 음악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음악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가사가 없는 클래식이나 재즈 혹은 긍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선택하세요. 또한 음량도 중요합니다. 배경 음악 정도로 은은하게 나오는 수준이 최적입니다. 너무 크면 대화를 방해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향기의 힘을 잊지 마세요. 라벤더나 베르가못 같은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뿌리면 긴장이 풀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2019년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은은한 향기는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해 긴장을 21%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기는 직접 뇌의 변연계에 작용하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다른 감각은 모두 시상을 거쳐 처리되지만 후각은 직접 변연계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향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강한 이유입니다. 우리 의료진은 이런 발견을 임상에 적용해봤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침실에 작은 디퓨저 하나를 두었고 그 결과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 향기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59세 현숙 씨는 남편과 함께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향을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향기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부부 둘 다 좋아하는 향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향기로 계속하면 익숙해져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계절에 따라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향기를 바꿔보세요. 향기의 변화는 그 자체로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추억을 불러오는 겁니다. 침대 옆에 결혼 사진을 두거나 첫 데이트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을 꺼내보세요. 아니면 함께 웃었던 순간을 이야기해보세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카페 기억나? 같은 가벼운 대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추억은 우리를 다시 연인의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 환자 중 65세 민호 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박사님, 그 사진을 보니 아내가 저를 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이나 기념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자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감정이 변합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여성에게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줍니다.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세요. 따뜻한 조명, 쾌적한 온도, 잔잔한 음악, 은은한 향기, 그리고 두 사람의 추억. 이 5가지는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열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신다면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침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노력입니다. 하지만 환경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마음을 여는 다음 단계는 바로 대화와 정서적 연결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여전히 외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침묵만 흐른다면 그것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시나요? 진정한 대화 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깊이 있는 대화 말이에요. 대화는 부부관계의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아내의 마음을 더 깊이 열 수 있는 심리적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의 방식, 말투, 타이밍, 그리고 아내의 반응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 실행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침실 환경 개선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조명을 다시 구성하고 음악을 준비하고 향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60W의 따뜻한 조명 전구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유튜브의 클래식 음악 채널은 무료이며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비싸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의 시간을 정하세요. 저녁 식사 후 침실에 들어가기 전 10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들지 마세요. 아내와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이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첫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혹은 요즘 아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같은 질문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아내의 감정을 경청하세요.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시작할 때는 단계별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나비 날개짓만 하세요. 아내의 팔뚝이나 손등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가볍게 쓸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3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하세요. 손등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사이에 부드러운 부분을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팔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이 과정에서 아내의 반응을 항상 살피세요. 만약 아내가 불편해 보이거나 거부의 신호를 보이면 즉시 멈추세요. 우리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성공한 방법은 이 3단계를 충분히 지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한 달이 지난 후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내의 눈이 다시 밝아집니다. 침대에서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신체적 반응도 좋아집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아내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아내가 금방 알아챕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다시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편만 노력하고 아내는 무관심하다면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내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대화를 먼저 나누세요. 이 대화는 매우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성이 두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부부관계의 개선은 둘 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요약하자면 침실을 따뜻하게 꾸미고 매일 10분씩 깊이 있게 대화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신체적 연결을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한 가지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함께 진행할 때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부부관계는 복합적입니다.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요소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정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온도 감응입니다. 손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아내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손을 미리 따뜻하게 데운 후 접촉하세요. 따뜻한 손은 사랑과 보살핌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압력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가볍게 시작해서 천천히 압력을 높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부드러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리듬의 일관성입니다. 터치의 리듬이 일정해야 합니다. 불규칙하게 터치하면 아내가 긴장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하면 아내의 신체가 이완됩니다. 마치 음악처럼 일관된 박자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 기술은 호흡의 동기화입니다. 아내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아내의 호흡과 함께 움직이세요.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의 동기화는 정서적 동기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기술은 피드백의 수용입니다. 아내의 반응을 항상 관찰하세요. 만약 아내가 흠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보이면 즉시 방식을 바꾸세요. 아내의 피드백은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과학적으로 부부관계의 회복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신체적으로 가까워질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 대화를 나눌 때에도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대화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규칙적인 스킨십은 뇌의 미엘린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미엘린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접촉이 반복되면 뇌의 신경회로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몇 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처음 시작할 때 서로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 근육이 뻐근한 것처럼 부부관계도 다시 시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부부관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연결에 집중하세요. 이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좋아집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아내가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항상 인식하세요. 아내의 눈빛, 목소리의 톤, 신체의 움직임 모두가 아내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여는 비밀은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고 저녁이 되면 서로 말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부부.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짧은 대화의 부재로 인해 천천히 조용히 생깁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은 박사님,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엔 깊은 아쉬움과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첫 조언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해보세요. 이 작은 시간이 부부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강력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조언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면 효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 10분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 부부 만족도가 38%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약 2명 중 1명 정도가 더 행복해지는 효과입니다. 제 환자 중 55세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혜진 씨는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며 부부관계가 점점 식어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예전엔 퇴근하면 같이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TV만 봐요. 혜진 씨의 목소리엔 외로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일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침묵이 점점 더 컸습니다. 대화가 없으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혜진 씨의 남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만 시간을 내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아내가 만족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침묵을 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 뒤에 혜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니 다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은 저도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 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눈맞춤, 신체 언어, 음성의 톤으로도 전달됩니다. 50대 이후 여성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보다 안정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더 갈망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선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긍정적 피드백은 정서적 안정감을 36%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9%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은 뇌의 미러 뉴런을 활성화시켜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신경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여성은 특히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하루 10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해보세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일상을 당신과 나누고 싶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아내에게 당신이 내게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주의 관여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아내에게 집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표현입니다. 또한 눈을 마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은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눈맞춤은 뇌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육체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62세 민철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지자 대화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침묵이 편해졌어요. 민철 씨는 대화를 시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의 거부를 경험하면서 아내와 말 자체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화가 없으니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니 더욱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민철 씨, 아내가 좋아했던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민철 씨가 의심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민철 씨는 어색하지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그 공원 기억나?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을 웃음 짓게 했고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젊었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벽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이 맺었던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민철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 대화가 저희를 다시 연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걸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대화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를 잠시 미루고 두 사람이 함께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뇌는 행복한 기억에 반응합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현재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추억의 치유력입니다. 칭찬의 힘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리네. 또는 당신 미소가 참 예쁘다 같은 작은 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칭찬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와 가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가 변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2018년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칭찬은 자존감을 31% 높이고 부부간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성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제 환자 중 58세 수연 씨의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한마디 칭찬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더 밝아 보여?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일주일 뒤 수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신경 써줄 줄 몰랐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작은 칭찬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칭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거나 거짓된 칭찬은 상대방이 금방 알아챕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아름다워보다 오늘 그 색 네가 정말 잘 어울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이 당신이 정말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대화와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대화는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41%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육체적 접촉보다 먼저 마음의 연결을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는 호르몬과 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여성의 신체는 자동으로 이완되고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아내와 단 10분이라도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대화는 또한 서로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50대, 60대, 70대는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대화 속엔 서로의 꿈, 두려움,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 두 사람은 남남이 되고 맙니다. 깊이 있는 대화만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마음이 열린 후에는 그 마음을 더 깊게 연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터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손끝 하나로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털어놓는 고민은 박사님, 아내와의 스킨십이 어색해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고민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섬세한 손길 하나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손길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와 타이밍으로 결정됩니다. 63세 조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건 호명했던 인물 이름이 일치합니다. 동호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이 점점 줄어들며 침실에서 어색한 침묵만 흐른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로부터 거부받는 기분은 남성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동호 씨는 점점 더 아내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거부의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악의적인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조언을 드렸죠. 동호 씨, 나비 날갯짓처럼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요. 나비 날갯짓이란 표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는 손가락의 끝으로 아내의 팔뚝이나 손등을 아주 가볍게 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로 살짝 터치하듯이 말입니다. 이 동작의 목적은 신체적 접촉을 다시 시작하되 거부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느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강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성의 피부는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달 뒤 동호 씨는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젊은 연인처럼 바라봤어요? 처음엔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아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날개짓의 마법입니다. 너무 약한 자극은 상대방이 당신의 접촉을 불쾌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동시에 신체적 접촉을 재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내는 동호 씨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신뢰감으로 변하고 신뢰감이 개방성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신경과학의 원리입니다. 다음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우리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기본적인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의 손과 팔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손등과 손가락 사이는 감각신경이 매우 풍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손은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은 수백 개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 환자 중 60세 민수 씨에게 저는 아내와 매일 저녁 5분씩 손을 잡고 가볍게 마사지하듯 터치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달 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걸 보니 다시 남자로서 당당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내와의 스킨십이 개선되면 남편의 심리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필요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전환됩니다. 아내의 미소와 따뜻한 반응은 민수 씨에게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했습니다. 부부관계의 개선은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킨십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감정적 거리 단축입니다. 스킨십은 대화와 애정을 자연스럽게 늘려 부부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킨십은 부부간 대화 시간을 36% 늘리고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뇌에서 신뢰와 사랑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가 나오고 더 깊은 감정 교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선순환입니다. 제 환자 중 63세 태영씨 부부는 스킨십을 늘린 후 대화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저녁에 서로 말없이 TV만 봤는데 요즘은 손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연인처럼 느끼게 됐어요. 이것이 부부관계의 재생성입니다. 스킨십이 대화를 이끌고 대화가 더 깊은 스킨십을 가능케 하는 방식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부부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이를 촉각적 친밀감의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재형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서적 거리감이 더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킨십은 이 거리감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손을 만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손은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은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손을 쓰다듬는 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손가락을 맞물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손은 말보다 더 정직합니다. 제 환자 중 61세 현철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을 다시 시작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안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결혼 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재발견입니다. 아내와의 작은 손길은 두 사람을 다시 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손길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는 부부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스킨십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나 피곤해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접촉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침실의 분위기가 따뜻할 때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내의 반응을 살피세요. 거부의 신호가 보이면 물러나야 합니다. 강제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료진이 강조하는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편안함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둘 다 행복해야 진정한 부부관계가 됩니다. 일방적인 성관계는 결코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4가지 핵심을 다뤘습니다. 첫째, 섬세한 손길의 중요성과 50대 이후 여성 신체의 변화. 둘째, 침실 환경의 조명, 온도, 음악, 향기의 중요성. 셋째, 하루 10분의 깊이 있는 대화가 부부관계를 재형성하는 방식. 넷째, 스킨십의 단계별 진행 방법과 그것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 이 4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가슴을 울리는 터치를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여는 비밀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침실을 채우고 10분간의 대화로 마음을 연결하며 나비 날갯짓 같은 손길과 부드러운 마사지로 사랑을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조병철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병철 씨는 결혼 40년 만에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연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했습니다. 따뜻한 환경,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섬세한 터치.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한 것입니다. 불과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전했습니다. 박사님, 30년 만에 아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죠. 조병철 씨의 눈빛에서 저는 사랑의 재발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휴대폰도 서두름도 없이 오직 아내에게 집중해보세요. 따뜻한 조명 아래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며 아내의 미소를 다시 만나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사랑은 작은 손길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첫째, 침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세요. 조명, 음악, 향기로 아내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둘째, 하루 10분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같은 가벼운 질문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나비 날갯짓 같은 부드러운 터치와 깊이 있는 마사지로 아내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부부관계는 더 깊고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의 연구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부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이 모든 방법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지와 진심이 기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익명으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그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합니다. 나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랑과 존경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다시 따뜻한 봄날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주에서 4주가 지나야 아내의 반응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부부관계의 개선은 투자입니다. 짧은 기간의 작은 노력이 평생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내가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피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날에는 단순히 손을 잡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언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조언은 이 모든 방법들이 만능 해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부관계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신뢰의 문제나 의사소통 불일치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관심의 부재와 신체적 거리에서 비롯된 부부관계의 냉각은 이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다시 따뜻해지길 응원합니다.